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4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부동산 별별 이슈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3기 신도시 발표 후 일산 집값이 서울 3배 하락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첫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하고 강남은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고요. 반면에 일산 같은 2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연이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송파 등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아파트보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잠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수장님이 보시기에 시장 상태는 어떻게 느껴지고 계세요, 요새? 요새 분위기가 네. 좀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데는 뜨겁습니다. 예, 뜨거운 데는 뜨겁고 지금 못 샀던 사람들이 근래 이제 바닥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올 1월달, 2월달 이때 가격들을 본 사람들이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네. 그 물건들이 빠지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바심에 이렇게 추경 매수? 쫓아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이제 말한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게 지금 지표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거래들이 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감정원이든 아니면 KB 시세, KB든 그리고 뭐 소비자 매수 지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서울 안에서도 신축들,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 그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신축이 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예 매물들이 안 잡혀요. 물건들이 없는 데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조바심 내다가 이제 걷어들이고 시장, 왜냐하면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잖아. 언론에서 바닥 찍었나 뭐 자꾸 얘기 나오니까 좀 쫄았다가 들고 있던 사람들도 이거 괜히 지금 분위기 이런데 내가 지금 털었다가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하면서 지금 물건들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제 구축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또는 서울 안에서도 비인기 지역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했다가 다시 이제 인기 지역들은 치고 올라가고 신축들은 치고 올라가는, 이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는 뭐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지역들도 상존하는 것 같고요. 사실 2기 신도시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들이 시장이 진짜 이렇게 안 좋은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 동네 이 지역의 목소리를 듣거나 하는 것 아니어서. 다만 뭐 만약에 매수자라고 하면 언론에서 자꾸 여기 사면 안 돼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에서 사러 가겠어요? 만약에 내가 일산이 지금 떨어지나 보다, 지금 일산 사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죠. 예, 일정 부분 언론이 이런 시장이 이렇대요. 강남은 뜨겁대요. 여기는 올라간대요. 저기는 지금 아무도 안 산대요. 더 떨어진대요. 자꾸 완전히 난리 났대요. 이렇게 하니까 수요들도 자꾸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 뭐 부동산이 뭐 정책이다, 무슨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별별 수다 하면서 시장의 금매물 다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해서, 사실 오늘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그게 붙은 거예요? 네, 그거 붙인 거여서 우리가 필드에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빨리 소식을 접하지 않나. 그래서 별별 수다 진행하는 자부심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돌아가는 이게 움직임들, 저는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친한 사장님들 있으면 요새 어떠냐 물어보는 정도, 또는 그리고 발빠르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요새 어떠냐, 요새 제일 어디가 힙하냐, 제일 가장 움직이냐,
보면 확실히 온도차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서두르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년 동안 뭐 토지 보상 당기겠다, 보상가는 충분히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거기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일산까지 연결하겠다 뭐 이렇게 내용들을 발표했으나 지금 현재 2기 신도시는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편으로 서울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 이유들이 3기 신도시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대표적으로는 서울시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3기 신도시 발표가 이것저것들이 다 미쳤다? 교차해서 영향을 끼쳤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도 올라가는 지역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단 달려가는 지역이 있고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지역이 있는데 3기 신도시 공급 대책들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기 지역 뭐 예를 들자면 뭐 강남의 인기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보다 가격 꺾이는 거 보고 안 샀는데 3기 신도시는 뭐 고양 창릉이나 뭐 남양주 왕숙 뭐 이런 데라는데 애초에 거기는 공급해도 내가 거기 가서 주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받기예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의 수요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수요자 자체가 층이 달라 네,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히 나는 강남에 음마를 또는 뭐 강남에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살려고 봤는데 이게 꺾이는 모습 보이니까 내가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싶어서 숨죽여서 봤다가 다시 올라가네 싶으니까 아이고 지금이라도 가야겠다라고 가는 거지. 창릉에 뭘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난 거기 갈 생각이 없으니까 뭐 이제 좀 약간 다른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은 다른 관점. 그렇죠.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3기 신도시 발표가 네. 핵폭탄급으로 갑자기 뭐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무슨 뭐 강남구에다가 뭐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수요들을 관심을 흡수할 수 없어서 네. 결국은 시장에 유입이 돼서. 근데 사실 이 문제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뒤이어서 지금 우리 얘기하기로 나눈 부분들도 있지만 네네. 복합적으로 작동하는데 사실 근래 이슈 중에 하나가 후분양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네. 허그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런 개념이에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건설회사가 집을 짓다가 망했어. 그러면 나 이제까지 돈 열심히 분양대금 냈는데 건설회사 망했는데 집 사라지고 나 어떡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하면 집을 다른 건설회사를 데리고 와서 저주증가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집을 분양할 때는 보증을 받게끔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양 보증을 받게끔 하고 있고 그걸 갖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대한주택보증공사가 그랬고 이름이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분양 보증을 할 때 이제 그런 거죠. 그 금액에 분양하면 망하면 우리가 다시 져준다라고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이 감당을 책임을 못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분양가를 이 정도 이하로 싸게 분양하면 그건 우리가 분양 보증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분양 보증하는 데에서 분양가를 개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준 자체가 이번에 되게 강화됐어요. 강화된 내용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도 정말 좋은 분양 물량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지금 다 마사리판이 되게 생겼어요. 원래 예상했던 분양가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엄청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0원 정도에는 팔아야 이 물건 수지타산 맞춰 우리가 얼마 남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뭐 800원, 700원 이렇게 팔아야 되게 생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들도 다시 막 그렇게 분양가를 굉장히 낮추게 되면 분양가가 되게 로또가 되거나 난리가 날 가능성도 있고 아예 사실 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게 분양할 거면 보증을 패스하고 우리가 달러 빚을 내서라도 그냥
일단 짓고 나중에 보증 없이 후분양하자, 골조 다 올리고 나서 후분양하자, 뭐 이런 논의들이 인기 지역들 중심으로 좀 가고 있고 사실 상당히 패닉,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는 그런 매력적인 물량이 아닐 수 있는데 강남의 인서울의 강남의 인기 지역들의 이런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로또 수준으로 싸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근래 이제 뭐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사당 3구역 재건축해서 나오는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2,800만 원대 엄청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가격보다 만약에 그 가격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3,300에서 3,500 얘기했던 데인데 뭐 그게 기준 바뀐 기준 적용해서 2,600 이렇게 나와버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조합원들은 패닉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후분양이 가능해지고 후분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물량들이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청약이 되게 그러니까 후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우리가 원하는 금액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야 저거 날라가는 거 그거 기다렸다가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리까리한, 내가 청약 가점이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어차피 못 받는 거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수요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중복돼서 시장의 수요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시작했다 갑자기 막 얘기가 확 커져가지고 네. 자,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고 더 쌩쌩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